이제 뭐죠? 바로 시행규칙에서 안전체계, 이제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해가지고 있죠. 자, 경미한 사항은 뭐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죠. 승인이 아니라. 승인은 받지 않고 뭐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경미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쭉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쭉 해서 보시면 몇 항까지, 뭐 일단 7호까지 있네, 7호까지.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이제 7호까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아니면 뭐가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의 변경 있죠? 전담 조직의 변경.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는 거냐 큰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서 볼 건 조직 부서명의 변경 있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하니까 이건 뭐만 됩니까? 신고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즉 승인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 부서명의 변경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자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이런 것들은 승인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 그다음에 또는 뭡니까? 철도 시설의 증가 이것도 뭐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승인 받아야 되는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그냥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철도 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그다음에 사업의 합병 또는 양수, 그다음에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그다음에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 운영 체계, 그다음에 유지관리 체계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 사항만 신고를 하는 건데 요걸 좀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철도 운영자 등 쭉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런 것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4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쪽에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쭉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 4조로 가보고 일단 여기 2항부터 또 마저 읽어봅시다. 2항부터 해서 철도 운영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쭉 해서 제출하게 돼 있다.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신고시. 신고시 제출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체계의 변경 내용과 증빙서류, 그다음에 변경 전후의 대비 표미 해설서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쭉해서 발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신고를 받으면 확인해서 발급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안전관리체계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해가지고 있네요. 자, 내용을 보시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을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할 때 이제 어떻게 한다? 서류검사, 그다음에 현장검사.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하고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안전관리 쪽에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현장검사를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현장검사를 할 수도 있다? 생략할. 그러니까 원칙은 두 가지를 한다 이거죠. 승인이나 변경 승인할 때 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검사를 하는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류검사는 뭐예요? 바로 철도 운영자 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검사는 안전관리책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죠. 근데 현장에서 확인하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만 적합하면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항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2항 가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쭉 해서 도시철도, 그 다음에 쭉 해서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한 검사라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다음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는데 뭐 20일 협의하는데 뭐 의견서 20일이라는 거죠.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기준에 고시해가지고 안전관리 기준이 있다라는 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체계에 뭐가 있다? 유지가 있네요. 자, 안전관리 체계 유지에서 2항에서 살짝 그 조문에 자꾸 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예전 책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 좀 알아주고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항부터 자, 일단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고 안 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가 됩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 체계를 뭐한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쭉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쭉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해서 뭘 할 수가 있다? 검사, 점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검 확인을 하는데 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어떤 거? 일단 정기검사,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수시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철도 운영자 등이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그래서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건데 우려가 있다. 뭔가 우려가 있다. 그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항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다? 검사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시정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시행규칙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유지검사를 하느냐. 그래서 일단 정기검사 있죠?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정기는 뭐다? 1년마다 하는 거죠. 1년마다 1회. 1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며칠? 7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검사를 할 때는 7일 전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뭐 당연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 봤으니까 3항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철도 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안전관리 검사를 하는데 유예를 요청했다 이거예요. 유예. 근데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유예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보시면 그래서 검사 시기를 뭐 할 수가 있다?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정기검사는.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검사 대상 철도 대상자 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정기검사를 뭐 할 수가 있다? 유예를 신청해가지고 유예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항 가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가보면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 적정한 기간을 주어서 자, 시정조치. 마음에 안 들면 시정조치 한다고 했죠?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항으로 가보시면 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러니까 일단 받았으니까 14일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 작성을 해가지고 뭘 하게 돼 있어요? 제출하게 돼 있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시정 내용을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말들 쭉쭉 읽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뭐 그런 말들 쭉쭉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자,
자, 이렇게 이제 검사를 뭐다 정기 검사든 수시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책에 안 맞아요. 책에 안 맞아가지고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판단되면 시정규 취소할 수 있고 아니면 좀 심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승인의 취소 등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